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죽어도 너 찍어줄 거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반성하겠습니까? 침묵으로 응징하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운 줄 압니다. 저희 쪽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대법원식 판결에 의하면 그러한 본인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이상한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딱 들어맞는 사건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이 탄핵 정국, 개항 정국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주장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기성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국회에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목소리를 높게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막 새를 불렸던 모습이 다 동원돼서 나온 거다. 전가훈 씨가 만약에 김문수 보고 야 너도 제대로 똑바로 안 하니까 대가리 박고 하면 김문수 씨 대가리 박을까요? 아니면 다 떠나서 정교 성경을 다 떠나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맞는 행동이냐고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자신 있게 이번에는 이야기하실 수 있는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건 이재명을 찍어달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 얘기가 아니라고. 대구 경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마음대로 해버려도 대구 경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찍어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라를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대구 경북이 정말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고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줘야죠. 잘못했는데도 오냐 계속 해주면 그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그래 너네들 정말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너네들 엄하게 혼내준다.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무겁게 제가 시작한 이유가 그런 생각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에 네. 보여주시는 이유가 네. 저 대변인이다 보니까. 네. 대변인이라 오늘 알리려고요. 배경이 다 그렇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선거가 막판에 접어들었습니다. 8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사전투표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보면 상당한 좀 막판에 가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TK 지지율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34%에서 2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 그냥 나왔던 그런 숫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1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60% 지지율 회복했지요. 이준석 후보도 3%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그랬다고 이번에도 그래야 되는가. 저는 그 점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막판이라 이렇게 보수가 결집한다. 단순히 그걸로만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막판이 되면 될수록 결집은 하죠. 이제 진영이 결집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뭐 아까 앵커님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보수니까 결집해야 된다. 이건 이제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이번 대선이 어떤 성격인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표본을 뭐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단일화에 좀 더 유리한 지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좀 더 많이 결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대체적으로 뭐 저 여론조사는 제가 정확히 안 봤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여론조사 보면 보수가 조금 더 많이 과표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 하려면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쪽으로 이렇게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저 여론조사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의 경향성을 보면 보수 진영이 특히 TK 지역에서는 좀 더 결집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이게 망각이라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분석해 보면 내란이나 이 비상계엄 선포를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럴까요 판단 또는 뭐 징계 또는 심판 이런 성격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탈당 문제라든지 비상계엄 선포 이런 문제에서 늘 제가 보기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출당 문제는 반대하는 입장을 펴놓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 프레임, 선거제도의 프레임이 돼야 될 텐데 이번 선거에 그 프레임이 자주 사라지고 결국 여야 대결 구도라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TK 지역의 사람들은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을 주시하고 또 사실은 정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국민들 아닙니까? 근데 내란을 일으킨 세력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내란까지는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비상계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건 잘못됐다.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대구 경북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 국민들과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의 구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부터는이라는 말씀을 더 붙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6월 3일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국민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끝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선거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대결 양상으로 가면서 마치 이제는 그 과거의 일인 것처럼 6개월 전의 일인 것처럼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율이 여전히 지지율 이대로 보더라도 뭐 당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와줘야 이제부터는 진짜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지난 주말 동안에 유세를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도 잘못됐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헌법재판소 파면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된 역할을 했나요? 윤석열이 주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을 아직까지 또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는 김문수 후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 대해서 또 이번에 만약에 어떤 지지를 일정 부분 보내준다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과거가 있었어도 박근혜를 수상기 윤석열이든 윤석열에 계엄을 했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지를 보낸다 이 모양이 돼버리면 앵커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야 진짜 우리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대구 경북이 만들어주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아까 이제 의견 주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도 힘듭니다 라고 하시지만 이번에는 제가 탓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조금만 더 이번에야말로 더 힘을 좀 내주시라고 부탁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른 기사를 보면요. 해외에 계신 국민들 특히 오늘 뭐 일부 신문들의 뭐 베이징 같은 데를 중국을 예로 들면 82% 이상이 등록된 분들이 심판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의와 상식님, 아무리 언론에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있는 지금도 대구 50대 이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이대똥 되면 사람들 다 죽인다라고 합니다. 또 이재명 테러가 진짜면 공개 처형할 놈이지 가만히 절에 있겠나. 다 악마가 사기치고 나대는 거다라고 제가 외우지 못해서 다 못 옮기는데 어이없는 악한 말들을 마구 쏟아댑니다. 말문이 막혀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재명 못 찍겠다.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을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에게 씌워진 모든 죄는 윤석열이 이재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악마화를 한 거지요. 사람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도 배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적으로 야, 이재명은 나쁜 놈이야, 이런 놈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어떤 말도 한 3번 이상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놈이 싫으니까 이놈을 찍겠다? 잘못한 놈은 혼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번에 보수 농객 정규재 씨인가요? 조갑재 씨인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호남이 다른 이유. 제가 대구 경북 이야기하면서 호남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한번 새겨 들을 만합니다. 뭐가 다르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을 혼내준다 이 말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너네 인질이야 볼모야 너네가 찍으라면 찍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총선 때, 지난번 총선 때, 지방선거 때, 이번에 보궐선거 때 마음에 안 들면 혼내줍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구 경북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죽어도 너 찍어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반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지난번 총선에서는 엄청나게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70몇 % 나왔어요. 왜? 침묵으로 응징하는 겁니다. 그래야 두려운 줄 압니다. 사람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존중받는 거죠. 임세현 대변인, 저는요 민주당이 초반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그 말 했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다시 박빙의 싸움으로 갈 거야. 왜 전략을 그렇게 세웁니까? 바뀌고 있구나. 더 많이 공을 들이고 이번에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을 확실히 밀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아 그래도 막판에 다 갈 거야. 이런 말들을 할 때 나 속 많이 상했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뭐 대구 경북이나 뭐 일반 보수세가 센 곳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정성 들이고 더 진심을 보이고 후보의 능력과 역량을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일부에서 뭐 어차피 나중에 결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선대위나 또 후보 자체도 끝까지 대구 경북 또 강남 뭐 등등의 그 보수세가 강한 곳에도 더 정성을 보이고 우리의 진심을 알리겠다는 의지는 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세가 좀 옅은 곳 중심으로 특히 다 대구, 경북, 뭐 안동 이렇게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시민들의 말씀을 또 경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제 이 대구, 경북의 그 열기가 조금은 사그라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막판이 될수록 보수가 또 과표집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김문수 그 후보가 사실상 내란의 동조자고 윤석열과 이른바 샴쌍둥이 같은 그런 후보라는 점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번 선거의 본질도 사라져버렸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단일화 이슈로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책 역량이나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이유가 망각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TK에 계신 분들도 한때 맞다.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이 만든 선거지. 그래 우리가 뽑았던 후보였지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무지막지한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 이번에는 좀 바뀌어보자랐던 생각이 어느 순간 다시 민주당 우리가 굳이 뽑아야 되나?
민주당 뽑아야 되나? 우리 하던 대로 국민의힘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기운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구, 경북, 뭐 TK 계시는 우리 현명한 유권자분들께서 투표 당일에 가면은 바르게 지금 투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그 대구 TK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정권 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소비 부진, 고용 불안정, 청년 실업 등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 구조적인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대구 경북에 있었던 기존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서비스업이나 소비가 굉장히 부진해졌습니다. 그거는 계신 우리 시민분들께서 더 강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계로 비상계엄과 불법계엄 그런 그 무자비한 일을 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대구 경북 TK에 계신 분들은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다. 그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내 새끼라고 예뻐해서 뽑아줬던 그 정권이 본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쯤은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삶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한번 혼쭐을 내주시는 게 그 자존심의 그 하나 남은 자존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아침에 좀 가슴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 엄히 꾸짖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선거가 사전 투표가 이제 뭐 사흘 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변수가 뭘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일 있을 마지막 TV 토론, 정치 분야죠. 내일은 저희 백운계 정어리 TV가 마지막 TV 토론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여러분과 함께 TV 토론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TV 토론 저희들과 함께 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단일화인데 먼저 TV 토론과 관련해서 지난주 사회 분야 TV 토론 그거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는 뭐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뭐 아주 바지가랭이 걷고 추잡스럽게 나오던데 정말 TV 토론을 그런 식으로 물론 약자가 막 하는 그런 전형적인 것이지만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까지 아주 딱 내놓고 하더라고요. 정광훈이 앞에서 질질 짜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뭘 또 안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광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그것도 난다라고 한 허위사실 영상이 유포죄입니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 걸리면은 아주 누범, 재범. 정광훈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다. 당신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지금 수사받고 조사받고 있는데 재판받고 있는데 또 누범 재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눈물을 안 흘렸다는 말입니까? 이 토론을 보고 우리 정어리 서포터즈가 눈물을 흘린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더 많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울지 마, 괜찮아.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싶어.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이런 것들은 저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안 온 거고 짠 겁니까? 문 질질? 거죠.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 울었다 질질 짰답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정광훈 씨도 옆에서 그러잖아요.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우니까 울지 마라 그러지 안 우는 애한테 울지 마 그럽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명백하게 증거가 저게요.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한 번 돌았어요.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근데 그걸 뻔뻔하게 저렇게 울지 않았다고 자기는 운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도리어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허위사실 유포 아니에요? 울었는데 안 울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 네거티브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거티브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재판을 이제 뭐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 저 김문수라는 후보를 진실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명백하게 영상이 있고 그 영상 속에 본인이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면 저분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대체. 김문수 후보가 하는 말 뭘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요 증거가 있어도 저러는데 없는 건 얼마나 또 만약에 막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니 없는 걸 있는 걸 없다고 그러고 없는 걸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명백한 거에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신뢰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증거 있어도 아니라고 그럴 거고요 한 것도 안 했다고 그럴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토론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완전히 망가뜨리질 않나? 아니 토론의 기본적인 거는요 서로 논쟁적으로 논리적으로 겨루고 다투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토론 아닙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근데 저런 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고 다 지나간 옛날 얘기 가져와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아니 저는요 할 얘기 없으면 그냥 가만 계세요. 아니면 남한테 시간을 주든지 왜 쓸데없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전파 낭비를 하게 만듭니까? 대통령 후보쯤 돼서 나왔으면 정신 차리고 정책적 얘기나 좀 하세요. 양지열 변호사님, 법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죄가 면해집니까? 글쎄요. 그러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실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해서는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현재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을 계속 중인 그 자기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딱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연결이 됐었을 때 선거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 토론장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아니 나는 저기 그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전에 2번, 3번에 걸쳐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연설까지 하고 이 자평을 만든다고 그렇게까지 애끓는 마음을 표시했던 부분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거라서 저거는 한두 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저 자리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마 이제 2차 토론 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첫 번째 토론회 때 김문수 후보 본인은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보다도 오히려 눈에 띄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이준석과 단일화도 해야 되는데 이쪽이 더 세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변의 조언 이런 것들을 듣고 저렇게 행위를 한 것 같고요. 저기서 얘기를 했을 때 철저하게 또 준비도 못했어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2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뜬금없이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얼마를 써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증거가 어디 있는데 하면서 없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정확히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자기도 근거를 못 찾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3차 토론에서는 저런 모습은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소한. 아니 제가 왜 잊어버렸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무죄가 되느냐라고 여쭤봤냐면 임세현 대변인 저는 요즘에 김문수 후보 이렇게 그 토론이라든지 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기억력에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내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김문수 후보 된 다음에 가장 많이 기자회견에서 본 장면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를 못 받았는지 듣고도 잊어버렸는지 도대체 난 그 자체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 토론 끝나고 정어리 TV 나와서 말씀드린 게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게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인지상의 뭔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정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약간 치료를 필요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 분이 일부러 그랬대도 문제고요. 만약에 정말 인지상의 문제로 저런 말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른바 윤석열에 대해서도 알코올성 치매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도 했던 말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한 말 했다고 그러고 오락가락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도 그 헌재 재판장 가서도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나는 인원이란 말 안 쓴다라고 한 다음에 1분 있다가 바로 인원이란 말을 막 수십 차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지의 문제인지 일부러 문제인지 전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알고도 본인이 저렇게 일부러 얘기했다. 왜냐하면 저는 일부러 했다는 생각도 어느 순간 드는 게 뭐냐면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것 몰라 까먹어서 못했어요가 아니라 그걸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버립니다. 그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면 뭐 누차, 세 차례 그렇게 본인은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그걸 역공격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까먹었다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 재판까지 다 기억하면서 뭐 누차례, 세 차례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만은 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진짜 까먹었다면 이거는 좀 병원을 다시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 쪽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본인이 해명을 해도 이미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거짓 선동하고 그 대법원식 판결에 의하면 그러한 본인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그 이상한 인식을 줄 수 있다. 이상한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딱 들어맞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유나 앤 루 앤 BTS님 헬기도 지가 더 많이 타 정치자금도 불법으로 받은 정황이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자랑질이나 했으면서 왜 남을 욕하는지 낯짝도 두껍다. 방금 임세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하고 김문수하고 닮은 점이 참 많아요. 그냥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은 아주 뻔뻔하게 하는 거고 김문수는 좀 가증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짓말인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막 더듬더듬 하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일단 부인하고 보는 겁니다. 전광훈 앞에서 그렇게 눈물 질질 짜면서 울어놓고 안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광훈이 무슨 당인지 아십니까? 자유통일당이에요. 김문수가 그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같은 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광훈 그걸 놓기도 그렇고 안고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전광훈이 어떤 자입니까? 전광훈이야말로 정말로 극우들을 결집해가지고 돈벌이 해보려고 하는 사이비 목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이번에 그거 보고 정말 절도로 할 뻔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모아놓고 엎드려 뻗치기도 아니고 원산폭격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그런 얼차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벌 안 받았겠지만 남자 학생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걸핏하면 원산폭격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대가리 박어 이러거든요. 아 근데 목사가 그 짓을 시켜요. 한번 보시죠. 윤석열이가 탄핵되니까요. 이것들부터 군기가 빠진 거예요 벌써. 네? 좌우로 정렬. 지금 여기 광역위원장들 중에서 동대표 그다음에 실행위원장들 100% 다 여기 데려온 사람은 손 들어봐요. 손 든 사람은 들어가요. 손 든 사람은 저 의자로 들어가라고. 나머지는 다시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해요.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이 동작이 왜 느려 이거. 다시.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이거 현역. 이것도 현역. 이거. 지금 대가리를 박으면서 손을 땅에다 짚고 있는 거 이건 다 방위들 출신이에요. 방위 출신. 최진봉 목사님. 예. 저게 뭡니까?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정말 미친 거죠.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교회잖아요. 이거 어쨌든 저는 전광훈 씨를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하지만 교회 아닙니까?
지금 뭐 예배인지 뭔지 정확히 뭐 예배인 것 같은데 교회 예배라고 하는 시간에 저런 행동을 한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저건 정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입니까? 무슨 군대예요? 군대도 요즘 안 한다니까 그렇게? 교도소입니까? 아니 이거 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하라고 그런다고 또 하고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대체?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나 종교가 아니에요. 저런 능은 사이비나 이단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이비나 이단은 가능하죠, 그게. 교주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시키면 그 사람들은 뭐 하니까 그냥 폭력도 행사하고 불법적인 일도 하고. 근데 저런 일이 벌건 대낮에 저게 무슨 교회라는 곳에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목사라는 어쨌든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저는 인정 안 하지만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걸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명분하에 정광훈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이상한 곳인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뭐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지지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웃고 그걸 보고 있어요.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뭐 성경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의 기본적인 윤리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 떠나서 종교 성경을 다 떠나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맞는 행동이냐고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이제 종교시설이 아니라도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성령 써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사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리 공구님 저게 무슨 교회입니까? 조폭 집단이지. 아니 양재열 변호사님 무슨 뭐 사람을 동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수가 부족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위원장에게 할당된 몫이 있는데 예. 그 숫자만큼을 각각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바로 지시를 했고요. 그거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저 정도면 진짜 뭐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저는 저도 어제 일요일에 광화문 쪽에 제가 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갔는데 마침 정광훈 씨가 거기서 예배를 빙자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시간도 남고 해서 봤어요. 무슨 얘기들 하고 있나. 현장에서 보니까 또 새로워서. 근데 어제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앞에 있는 여성분에게 뭘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단 말이 여자들은 머리가 확실히 부족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정말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건 그 정광훈 씨가 항상 설교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 옆에서 그 미국 여성분이 또 영어로 통역하잖아요. 그 여성분도 그건 기가 막혔는데 그건 통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그냥 수시로 아무렇게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인 거고 저런 사람이 거기서 또 뭐 헌법학자라고 불러다 놓고 대한민국 헌법 왜곡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과 앞서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 탄핵 정국, 계엄 정국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주장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기성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국회에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걸 아직도 김문수 후보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부정선거 얘기 명확하게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왜 어떻게 어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분이라면 저기에 표를 지지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투표를 하지 마세요. 저기에 사실 저는 지금도 당락을 결정할 정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의 변화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김문수라는 사람에게 후보에게 표를 주는 순간 그 표가 대한민국에 변화하는데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아까 그 윤아님이요. 주식회사 정광훈 미쳤음. 월급 주는 사장도 저런 거 시키면 노동부에 고소당합니다. 뭘 얻어먹겠다고 저런 데를 다니는 건지. 저 안에 앉아서 저걸 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 임세은 소장님, 아니 임세은 대변인님. 네.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 시킨다고 이렇게 머리를 박죠? 제가 진짜 신기한 것은요. 저분들이 나이대가 보니까 대부분 60대 이상인 분들이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 같은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그동안 당한 건지 왜 저렇게 부당한 요구를 전 폭력이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지. 저는 이게 더 신기할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집회에 모든 인원들을 총동원해서 무슨 새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정광훈 씨가 뭐 어디 통신사 바꿔라 뭐 해라 뭐 하라면 다 하거든요. 저분들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착복당하고 어떻게 보면 괴롭힘 당하고 폭력당하고 있는 거 학대당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 또래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화면에 모자이크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정강훈 TV 뭐 다 어디로 나갈 텐데 저분들의 자녀분들이 저 모습 봤으면요. 저는 무조건 법적 고발 조치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을까요? 혹시 저분들은 자식들의 말도 안 듣나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 저런 게 미친 행동이고 노인 학대라고 생각이 들었던 자녀가 있으면 저렇게 가만히 놔둘 수는 저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진짜 분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저렇게 가서 말도 안 되는 뭐라고요? 이렇게 대가리 박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유가 그 각 지역위원장들이 시위 때 뭐 인원을 다 못 채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명백히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막 새를 불렸던 모습이 다 동원돼서 나온 거다라는 게 저는 하나가 증빙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전광훈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끊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일단 저 자리에서 전광훈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김문수 대표는 나하고 문재인 싸우려고 운동 4년 같이 했기 때문에 교감을 안 해도 내 생각 너무 잘한다면서 사실상 거의 한 몸이란 걸 전광훈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올라온 것은 교회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와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가 만약에 김문수 씨한테 김문수 후보 보고 야 너도 제대로 똑바로 안 하니까 대가리 박어 하면 김문수 씨 대가리 박을까요? 박을 거예요? 박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도 한 사람이니까요. 전광훈 씨가. 뭐 대선 후보 따위가 대가리 박으라는데 안 박으면 그거는 풀충인 것이죠. 국민 여러분, 90년.